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미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2대인데요. 1대에서 지금 이제 우리 현진희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약간 위인데 전임 교수님들이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니까 시니어 교수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영상에서 잘 이렇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학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과 학회 30년 역사 돌아보기, 학술대의 주제의 변화, 학회지에 대한 발전, 학회지의 발전, 대외 활동 및 전문화 노력, 정신건강복지 환경의 변화,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993년 창립할 때는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였고요. 96년에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를 거쳐서 2007년에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또 2019년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 학회의 목적은 관련 학술 연구, 회원의 자질 향상 및 회원의 친목 도모,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및 발표, 학회지 발간, 교육 및 훈련, 국제 간의 교류, 기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학회는 이런 5가지 학회 이외에도 인지행동치료학회, 그래서 6개의 분과학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6개 정도의 분과학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학회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학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관에 나와 있는 학술 연구, 실무자 자질 향상, 친목 도모,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저의 생각은 정신건강 연구 및 조사, 그 다음에 우리 학회의 독특성은 실무자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활동,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 학회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관련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전문 분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 돌아보기는 아까 영상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보면 이 시기를 한마디로 학회 창립과 기반 구축의 시기,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시작이고 또 실무자 및 교수의 헌신과 열정으로 학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경준 학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기에 우리 관련 이 학회를 일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를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제1기라고 보겠습니다. 제2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요. 학회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제3기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전문성 강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 또 아까도 다 영상에서 나왔지만 사회적 참사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올해는 인지행동 상담 전문가 자격과정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회의 기능과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역대 학회장님은 여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대의 주제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재활 프로그램, 가정폭력, 또 파트너십으로서의 가족,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제2기 때에 보면 다양한 대상자들, 사회적 소수자, 자살, 또 성과 인권, 스티그마, 재난 트라우마, 중독,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3기 10년을 보면은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부분, 폭력 이슈, 또 사례관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신보건 서비스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병원 기반 사례관리, 온 국민 정신건강,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올해 이제 2023년 새로운 시대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미래 비전을 세우다. 아마 학술대회가 끝나는 즈음에는 우리 학회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다 공감하고 가셔야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기별 학술대회 주제를 한번 평가해 보면, 기준을 정신보건법이라는 그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우리 한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아주 큰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 보면, 시행 이전에는 이제 재활, 사례관리 등 지역으로의 확대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고요. 시행 이후는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기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정체성, 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기에는 대상자별 다양한 정신건강 이슈, 인권과 윤리, 또 우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었고요. 제3기는 지역기반 정신건강, 온국민 정신건강,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복지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요. 자살, 중독, 트라우마 같은 사회적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와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이라는 명칭에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로 변화를 했고요. 발간 횟수는 연 1회 발간에서 연 4회 발간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2012년 학회 20주년 때 우리 서미균 교수님께서 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의 주제를 단순 좀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30주년 시점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는 1순위가 중독이었습니다. 행위 중독, 물질 중독, 그 다음에 일반인의 정신건강, 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자살은 굉장히 순위가 이렇게 후순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최근 10년의 경향을 보면 1순위가 자살입니다. 또 자살과 관련된 우울, 중독, 정신장애인 재활, 또 좀 눈에 띄는 것은 척도 및 도구 개발 쪽에 논문이 좀 꽤 있었고요. 또 정신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회지 발전의 원동력은 연구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고, 또 학술지의 위상이 높아져서 논문이 게재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편집 관련 위원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학회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 대회 활동은 영상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 노력도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서 한번 살펴보면,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에서
앞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전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입원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이 5가지를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위험과 공존하는 시대고, 고독, 단절, 또 외로움, 우울, 이런 정신적인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구성원들의 정신적 안녕이 지금보다는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1인 가구, 다양한 1인 가구들의 취약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고립감, 지지망의 약화, 또 노동의 불안정성, 감정노동의 증가, 또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 실천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들이 증가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우리 학회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정관에 나타나 있는 3가지 목적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학술 연구, 전문적 역량 강화, 회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처럼 시대에 맞는 목적 설정을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회의 정체성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과 실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학술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좀 더 시대에 맞게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조 강연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아까 우리 홍경준 학회장님 말씀대로 분야 중에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30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우리가 좀 실행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동안의 학술 연구에 축적된 성과를 이어가서 학술지의 위상을 유지하고요. 또 앞으로 40주년, 50주년까지 이런 학회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활동과 전문화 노력을 한창 강화해서 그동안에는 학회로서의 학술, 연구 이런 데 좀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관련 기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활동들을, 대외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챗 GPT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한국 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영어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마음에 드는 한마디를 던져주더라고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 써봤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연구와 소통, 정보 제공, 실무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학회가 학술대회 이렇게 마련하면 와서 듣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가고 이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플랫폼이 되어서 원하는 정보, 소통, 연결,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좀 더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챗 GPT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회원 수를 좀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앞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때는 회원 수가 수련받은
2급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000명, 1,500명 뭐 이런 시대를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학회협회가 분리되면서 회원들에 대한 관리는 협회에서 하면서 학회는 좀 더 학술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이제 학회원들의 수가 조금은 이제 정체되는 그런 시점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챗GPT도 그러더라고요. 일단 인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싸우려면 무기만 있어서 안 되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더 이상 정체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회원 수를 좀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약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신건강 이슈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되고요. 특히 앞으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 디지털 중독, 또 직업의 불안정성, 또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우리 학회가 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정신건강의 최신 정신건강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단상입니다. 학회를 일구노라고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신 선배님들, 또 학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발전시켜온 동료 후배님들,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생하고 책임져 나갈 젊은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더 행복해지는 미래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시대 우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